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우리 MBC가 저를 뭐 농촌 지도자로 키우시려고 하는 겁니까? 에? 피디님?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딸기가 제철이 언제인지 아세요? 갑자기 이 날씨에 여기서 딸기 퀴즈요? 딸기, 제철. 제가 또 딸기에 대해서 또 한 딸기 하기 때문에. 봄 아닙니까? 봄? 이럴 땐 찍어야 돼. 딸기 제철은 봄. 땡! 땡이요. 네, 정답은 겨울이랍니다. 겨울이 딸기 제철이라고요? 아니 근데 피디님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날씨에 딸기가 자랄 수 있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 원주가 달콤한 향으로 물들어 가는데요. 한겨울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새콤달콤 치악산 딸기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뭐야? 야, 이거 봄이네, 봄이야. 우리 새도 저기고야. 아니, 밖에는 이렇게 추운데 이 안에는 이렇게 따뜻하다고? 여기는 날씨가 그냥 완전 봄이구만. 아니 이게 비닐하우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평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찾아오기 전에 저희 PD님이 퀴즈를 하나 냈어요. 딸기의 제철은 과연 언제일까? 딸기는 보통 10월부터 수확해서 7월 그 초까지는 수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원래 딸기는 여름에도 나오긴 해요. 근데 어. 겨울철이 아무래도 더 맛있다 보니까는 추위도 녹여주는 달콤함에 가장 맛있다는 겨울 첫 딸기.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 방송이라서 느끼실 수 없겠지만 이 딸기의 달콤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마스크를 뚫고 이거 KF94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지 덥네요. 여기 아무래도 지금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는 저희 집은 추워도 딸기들은 제가 늘 따뜻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딸바가 여기 계셨구나. 예. 딸바보가 여기 계셔서. 귀하게 키운 금딸기 함께 수확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딸기 따는 법을 한번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톡 하면 톡 따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따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제가 오늘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딸기 따실 때는 손가락을 가볍게 V자 모양 만드셔서 V. 요 줄기 사이다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실 거예요. 네네. 손가락을 돌리면서 똑 자, 이렇게 V를 하고 요 위에 꼭지를 싹 이렇게 넣어서 가볍게 말아준 다음에 앞으로 톡.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야.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이게 첫 수확, 첫 출하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정말 이게 맛있고 이 질 좋은 딸기가 나가는지 검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 또 소문난 정말 딸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향이 너무 좋아요. 딸기 세핑, 치약 딸기 세핑, 바로 따서 더 맛있는 치약 딸기 세핑. 새콤달콤한 맛에 한 입에 쏙. 말론 다 표현 안 되는 치악산 딸기 맛에 춤이 절로 나왔는데요. 사장님을 도와 올해 첫 치악산 딸기 수확에 나섰습니다. 이게 또 진짜 올해 첫 이 수확, 이 첫 출하되는 딸기인데 제가 또 이렇게 수확부터 이 포장까지 하게 되니까 뭔가 기분이 저 이 딸기 못 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딸기 나 못 팔어. 이거 어떻게 팔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도 모르니까 이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셨나?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달콤한 딸기를 선보일 수 있다는 설렘에 포장과 납품까지 서둘러 도와봤는데요. 겨울철 딸기 농사의 결실을 맺기 위해 첫 납품을 하러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올해 첫 겨울 딸기 출하 완료! 치악산 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수요가 높은데요. 농장 직거래뿐 아니라 이렇게 지역 내 마트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정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딸기를 출하하시는 건데
또 이 느낌이 막 남다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식 막 대학 보내는 느낌 같기도 하고, 막 시집 보내는 느낌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첫 딸기 제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거든요. 네네. 자, 맛있는 딸기 오시면은 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갖고 키우셨기 때문에 맛도 보장이 되고, 또 우리 농장으로 가시면 또 이런 맛있는 딸기를 또 직접 따실 수도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맛있는 와플 만들기라든지 초코 퐁듀 만들기 그리고 케이크 만들기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만드시면서 농장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딸기빛 미래가 펼쳐지는군요. 오감 만족 딸기 체험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농장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디저트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와플부터 퐁듀, 라떼까지 달콤한 딸기 디저트.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 재료에도 빠질 수 없죠. 자, 우리 이렇게 예쁜 따님과 함께 또 딸기 농장에 이렇게 딸기 체험을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집에서 가까워요. 네, 차로 한 20분 정도면 이렇게 와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원주 치악산 딸기, 이 장점, 매력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알이 굵고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달아서 계속 생각나는 맛. 저는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네네.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했어가지고 우리 아들 작년에 여기 왔었던 거 기억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님만 좋았던 거 아닙니까? 진짜 좋아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 체험 이렇게 딸기 농장 오면 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아이들이 직접 이제 마트에서 이제 슈퍼에서 파는 거로만 네. 상자에 담겨 있는 걸 봤었는데 네. 이렇게 직접 딸기가 자라나는 것도 볼 수 있고 저도 솔직히 이런 농장에 처음 와봐서 저도 색다른 경험이 됐어요. 딸기 있어요. 딸기를 활용해 와플과 음료, 케이크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향긋한 내음에 달콤한 과즙까지 매력적인 딸기 디저트.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이게 와플이랑 생크림도 생크림이지만 진짜 이게 원주 치악산 딸기가 위에 딱 올라가니까 이 인위적이지 않은 그 달콤함과 이 약간의 이 상큼함까지 더해지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치악산 딸기 어떻게 재배된 걸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산 순수 품종이었고 이 일본 같은 데서 이 딸기 품종을 들여와서 재배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 이 원주 치악산 딸기도 혹시 어떤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딸기 농사를 시작한 거는 2015년이니까 2015년이요. 한 8년 정도 되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국내 육성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대표 품종은 서량이라는 품종이고요. 서량. 네. 최근에 육성된 이제 신품종으로 킹스베리라든가 비타베리, 네네. 금실 이런 신품종도 조금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주에도 딸기 농가가 그럼 예. 꽤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불과 한 4-5농가였는데요. 네네. 지금은 20농가에 20개. 그다음에 생산량으로 치면 150톤 이상 이렇게 수확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딸기 150톤이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 정말 원주에서만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엄동설안을 녹여주는 치악산 겨울딸기의 달콤한 매력에 푹 빠진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 딸기와 함께하는 달콤한 데이트 즐겨보면 어떨까요? 원주시 치악고등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검도부 학생입니다. 전국 검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 있는 선수라는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련하는 검객, 조태훈 선수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도 뭐 이게 아닌가? 다른 걸 해봐야지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검도 유망주를 만나봅니다. 오늘도 체육관에 모여 열심히 훈련하는 검도부 학생들.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검도의 목적이라면 검도의 기본은 바로 예절이라는데요. 일단 상대방이랑 칼을 맞춰서 예의를 지켜서 하는 운동이어서 검도가 이 폭력이 되면 검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되새기고 수련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으로 용구를 잘 착용하고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과 기본 자세를 다 잡은 뒤에 몸을 풀고 대전 연습과 본 연습, 시합 연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여온 선수. 하지만 고3이었던 올해 성적이 부진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3 초반에 이제 입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개인전 입상이 하나도 없어서 아 이거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진짜 진작에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엄마 나 진짜 검도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엄마가 어차피 뭐 뒤에서 부모님들이 다 뒷바라지 하고 있고 코치님도 좋으신데 뭐 그거 안 된다고 그만두냐, 끝까지 한번 해봐라, 고3 끝까지. 부모님과 코치 선생님의 선수를 향한 단단한 믿음과 적극적인 응원이 있어서 고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조태용 군.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컸고 검도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노력으로 전국 검도왕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는 거를 막 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도할 때만큼은 지면은 분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운동 더 해야 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태훈이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 중에 2년을 선배 없이 혼자서 운동했는데 그만큼 본인이 이제 잘 하려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실제로 더 성실했고요.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학교에 나와서 훈련하고 끝나고 나면 남아서 1시간 더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훈련하며 연습벌레로 지냈던 시간들. 다른 선수에 비해서 키가 작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발 연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검도에 필요한 게 밀어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왼발을 들고 밀어서 가는 건데 그 밀어걷기를 할 때 왼발을 조금 더 빨리 당기면 더 발을 빨리 쓸 수 있는 거여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치님이 또 발 연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같이 연구해보고 해가지고 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공격을 위해 파고드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는데 키 큰 애들은 먼 거리에서 머리를 잘 치는데 저는 거리가 안 되니까 빨리 파고들어가지고 키가 작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태훈 선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 중에 또 한 가지. 바로 한 칼 한 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중단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검도의 기본 자세이기도 한 중단은 어떤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칼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뭐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내 빈틈이 생기는 건데 이 자세는 빈틈이 없는 자세입니다. 딱 하고 있으면 얘가 뭘 치든 상대방이 치려고 하면 목을 뻗으면 목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되고, 근데 뭐 만약에 내가 머리를 막으려고 들었어. 그러면 이러면 손목이랑 허리가 비는 거고, 손목을 막으려고 하면 머리가 비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최고로 빠른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최고로 좋은 방어. 상대보다 빠르게 공격하고 상대의 공격보다 빠르게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해 왔는데요.
교검 시간에도 몸이 상대보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집중하고 기세를 끌어올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일단 제 목표를 채우고 싶고 또 뒤에서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도 해주는데 내가 힘들다고 나 하나 힘들다고 다 힘들게 하는 건 또 싫어서 나만 힘들자 지금 조금 더 힘들면 나중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지금 조금 힘들면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조태훈 선수. 검도를 처음 배울 때부터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수련해왔던 그 습관이 된 걸까요? 몸보다 마음이 더 커버린 선배. 이런 마음가짐은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훈이 형 보고 많이 검도 배우고 1학년 때부터. 그래서 2학년 때 개인전 태훈이 형 배워가지고 성적도 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좋았습니다. 태훈이 형까지. 가자. 경민부터 해. 아, 일로 와. 아, 하일. 이게. 넌 안 되겠어. 하나일. 원래 말. 태훈이 형이 약간 다른 사람, 검도 하는 사람들 중에 비해 몸집이 좀 작잖아요. 그래도 그에 비해 칼도 빠르고 몸도 되게 다부지고 그리고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게 다 날카로운 공격만 다 하고 타격도 너무 좋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스타일을 한번 구사해보고 싶어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열심히 해갖고 태훈이 형 이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검도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조태훈 선수의 실력과 성품이 소문이 났는데 키 작은 선수들이 키 큰 선수 상대하거나 손목 위주로 하거든요. 시합 때 되면 거의 80%가 손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고 머리치기로 저렇게 다 점수를 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이어왔기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조태훈 선수. 현재 검도의 역사가 깊은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해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힘든 시간을 견디고 도약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진짜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칼이 흔들린다. 냉철한 판단과 재빠른 동작, 대담함이 요구되는 검도. 원조를 빛내는 선수이고 한국을 빛낼 대담한 정신력의 검객. 치약고 조태훈 선수의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구 로니와 함께합니다. 지역적 특색에다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데요. 바로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역을 창조하는 청춘. 오늘은 2020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고성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인 김은율 대표를 만나봅니다. 고성군 주광면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로컬 크리에이터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고성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수산물 소재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율 대표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공간을 보다 보니까 뭔가 감각적인 갤러리 같기도 하고 저기 보니까 커피가 보이는 게 카페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히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래 이 공간은 저희 부모님 운영하시던 횟집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강원도 고성에서 잡히는 생선을 원료로 하고요. 이곳에서 잡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횟감을 이용해서
생산은 또 마을 어르신분들과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이 먹기 좋은, 건강에 좋은 수산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 로컬 지역의 원재료를 소비하는 일이고, 또 저희가 그 만든 제품으로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집사분들께 육류가 아닌 새로운 선택지로서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산업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양한 이곳에 계신 사는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려움은 따로 없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런칭하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식품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반려동물 식품이 어떻게 돼야 될지,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온도와 시간, 또 습도, 생산 환경은 또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한테 어떤 반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특허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싱차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수산물 원료가 아무래도 사람이 먹는 횟감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입찰을 해주시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 재료들을 이제 뭐 한 수백 마리를 다 그 건조가 잘못돼서 폐기해야 될 정도로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눈물도 좀 났어요. 네,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주변에 제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인데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공도 원래 다른 분야셨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을 하면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프리랜서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속 가능한 일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제가 좋아하는 대상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선택을 시작한 그. 젊음을 미천 삼아 창업을 시작했지만 제품을 런칭하기까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품 디자인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저 여기 뒤에 보다 보니까 제작에는 대표님 이름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은 지금 이름이 좀 실명인가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의 공장 생산을 하고 사람이 포장만 했다고 해서 수제식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99% 이상이 수작업을 통해서 생산되고 그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제작, 손질, 생산하고 누가 입찰했는지 이런 생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실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자부심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게 또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신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첨가물 없는 수제 간식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토르트 공법을 이용 실온에서 6개월 이상 두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스마트 스토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은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포털에서도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점하는 절차나 업로드하는 절차들, 상품을 소개하는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지 않고도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스토리나 제품의 어떤 효용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전달할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스토리도 꾸민다고 해서 꾸며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로컬에서의 장점은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함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잘만 발굴해서 그것들을 잘 꾸며낼 수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소비자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는 지역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편견도 사실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또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 인프라나 그 사회 자원 같은 것들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당이 주변에 많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불편부터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에 대한 그 절차를 법적인 업무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법무사를 한 5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울에 있는 업체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단순하게 어떤 그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대부분 로컬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로컬에는 타 지역에는 없는 그 지역만의 특수한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걸 경쟁력 있게 꾸밀 수만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브랜드도 수산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에게 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라는 이 스토리와 왜 이 수산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는지, 마을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과정에서 로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니크해지고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제품 개발이야말로 최고의 창업이자 지역 인구 소멸을 막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로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제품들이 더 많이 개발돼 지역의 또 다른 동력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겨울이 물씬 느껴지는 강원도 양구. 농사가 끝난 논밭은 썰렁하기만 한데요. 또 뭘 찾으러 온 걸까요? 아니 겨울이라 이제 추워가지고 농사도 다 끝났는데 뭘 또 찾으려는 거예요? 여기 양구에 딸기가 있대요. 딸기요? 네. 그래? 스트로베리? 설마 했던 딸기가 양구에도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각종 과일이나 채소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도 겨울 딸기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맛있는 겨울 딸기 맛보러 가보시죠. 우리나라의 배꼽, 국토 정중앙면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딸기 농장 맞네? 오, 진짜 딸기 농장 맞네요. 수확한 딸기를 포장하느라 바쁜 사장님, 한번 만나봐야겠죠? 사장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어머나. 우와. 어서 오세요. 진짜 딸기 예, 봐요. 예.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니 이거 진짜 여기 양구에서 지금 재배되는 그 딸기 맞아요? 그죠. 올해로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침샘을 자극하는 달콤한 딸기향, 반짝반짝 윤기하며 선명한 색깔, 곱네요. 아니 제가 지금 보고도 사실 못 믿겠는 게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이렇게 그냥 납품 받아가지고 여기서 포장만 해서 나가는. 진짜 양구에서 재배된다는 줄 못 들었다니까요. 바로 앞에 보시면 농장이 있잖아요. 잠깐만. 예. 그러네. 매달려 있긴 매달려 있네요. 여기가 진짜 딸기밭이네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양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머 너무 탐스럽지 않아요? 이거 왜 애들 그 탕후루라 그래가지고 막 코팅시킨 것처럼. 향기가 먹어볼게요.
웬일이야. 와! 어우, 이거, 안에 이 과즙도 과즙이지만, 맛이, 이거 제 거 주려고 일부러 거기에만 약간 슈가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품종이 서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서량은 주로 이제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출하가 되는 것이고 생산하고. 이거 이것은 품종이 이제, 달라요? 네, 이건 금실이라는 품종으로 수출을 주 목적으로 개발이 된 품종이에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량 품종 대신 수출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품종인 금실. 추운 양구에서 재배되는 만큼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사를 지면서도 네. 이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어떤 난방 시설이든가 이런 기술도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졌지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강원도하고 네. 우리 양구군에서 그 시범농가 선발을 해서 네. 예, 거기 이제 신청을 했더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처음 이제 도비, 군비 네. 지원받고 시작을 했죠. 춥기로 소문난 양구에서 딸기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기후변화에 발맞춰 강원도와 양구군에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난방시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실 딸기는요, 쉽게 무르지 않고 신맛 대신 깊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약간 망고 향이 난다고 하네요. 이거를 진짜 한 번 맛보면 사실 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맛이 너무 좋아서. 예, 식감도 그렇고 네. 단맛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향, 네, 맞아. 망고 향도 그렇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거 아세요? 딸기 얘기하실 때마다 굉장히 미소가 그냥 절로 생기시는 거? 아니 그냥 뭔가 모르게 딸기 내 자식들 얘기할 때는 그렇게 그렇죠. 자랑 많이 하고 싶은 것처럼 너무 이쁘죠. 네. 진짜. 그렇죠. 네. 딸기를 수확하면서 사장님 얼굴이 싱글벙글.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 수확인데요. 바빠도 기분 좋으시겠죠? 바쁘다고 하시니 말숙 씨도 손을 거들어 봅니다. 살짝 비틀어서 똑!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빨간 딸기의 유혹. 이 탐스러운 딸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이고, 따는 동시에 입으로 직행. 딸기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씻을 것도 없네. 아니 그렇게 먹으면 한 바구니 언제 채워요? 내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배를 채우는 게 목표지. 너무 맛있어요. 쉬, 조용히 해요. 양구에서 자라는 과일들은 다 명품으로 소문났는데요. 이제 양구에서 새로운 효자 작물로 각광받게 될 겨울 딸기 명품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양구 딸기가 사랑받다가는 우리 사장님이 이제 너무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야 좋은 거 아닌가요?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보다 우리 사장님이 더 바빠지시게. 자 여러분, 자 보이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맛있는 달콤한 딸기, 양구 딸기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구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지만 더 특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부드러운 찹쌀 반죽과 팥과 양구 딸기의 만남. 오늘 저에게 딸기를 활용해서 어떤 음식을 또 선보여 주실 건가요? 딸기 찹쌀떡을 만들 건데요. 찹쌀떡 안에 딸기에 파당금을 씌워가지고 네. 딸기 찹쌀떡을 만들 거예요. 딸기 찹쌀떡이요? 네네. 딸기의 특별한 변신은 바로 딸기 찹쌀떡.
부드럽고 쫄깃한 찹쌀떡과 달콤한 딸기의 콜라보. 팥 앙금으로 싼 딸기를 양구에서 생산된 찹쌀가루 반죽으로 한 번 더 감싸주면 딸기 찹쌀떡 완성! 양구가 여기가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딸기뿐만 아니라 여기 양구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다 당도가 높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산지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사용하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찹쌀떡 안에 팥 앙금과 어우러진 딸기 맛은 어떨까요? 맛도 맛이지만 일단 보기에 너무 예쁩니다.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는 재미까지. 맛이 어때요, 말숙 씨?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딸기의 그 과즙이 쫙 녹아 나오면서 이 팥의 또 앙금의 또 단맛이랑 같이 겹쳐지니까요. 마치 그 딸기를 잼으로 막 저며놓은 느낌처럼. 근데 그 잼의 식감은 없잖아요. 근데 딸기는 식감 있잖아요. 생이기 때문에. 이걸 즐길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최고네. 지금이 제철인 양구 딸기로 달콤함을 더한 딸기 케이크까지. 양구 딸기가 듬뿍 들어간 딸기 케이크. 하얀 생크림 위에 있으니까 더 맛있어 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 맛있는 양구 딸기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서두르셔서 맛있는 양구 딸기 드시고 올겨울 면역력도 쭉쭉쭉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구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으로 향으로 빨간 딸기의 유혹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자극하게 될 양구 딸기. 양구의 새로운 명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강릉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이자 자연과 하나 되는 곳 강릉 소량수목원에 찾아가 봤는데요. 수목원이 너무 잘 가꿔져 있고 볼거리도 많아 한껏 힐링하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순실 해설가님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목원을 둘러보는데 여러 코스들이 있었는데 그 코스 어떤 코스들이 있을까요? 수목원은 아까 그 저희 수목원 가운데 흐르는 시냇물 같은 큰 하천이 있는데요. 그 계곡을 따라서 다닐 수 있는 용소 숲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큰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누구나 올라오실 수 있는 수목원 길입니다. 네. 그 길을 가다 보면 숲길에서 느껴지는 그 나뭇잎 사이에, 나뭇가지 사이에 들어오는 햇살, 이런 것들도 되게 따사롭게 느껴지실 수 있고, 또 푸른 하늘이 보일 듯 말 듯한 그 숲길을 걷다 보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듯한 그런 숲길이어서 그 두 길을 제일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의 식물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인데요. 거의 단풍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약간 쓸쓸해질 때 그때 이렇게 숲길을 걷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아련한 네. 분위기인가요? 네. 혹시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식물 종류가 있다면?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꽃 중에 이제 작은 꽃은 여기 있지는 않고 고산지대에 피는 밥새라고 하는 꽃 색깔이 특이하게 약간 그림색 이런 종이라서 그런 것 그 친구를 제일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네, 여기 소나무가 정말 많던데 수령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량수목원의 소나무는 저희가 직접 심어서 키운 게 아니라서 자연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뭐 아주 어리게는 1살부터
저 산속 깊은 곳까지 가면 100세 정도 넘는 소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하는 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봐도 환경에 따라 나무가 굵기나 뭐 이런 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 3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오래된 소나무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심은 곳이 아니고 산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모두 이곳의 소나무는 금강 소나무인가요? 대체로 금강 소나무고요. 수목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심어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류가 다른 종류의 소나무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금강 소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방문객들 가장 인상적인 방문객 있을까요? 대체로 다들 뭐 너무 좋아요, 뭐 무료라서 더 좋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하시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건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다가 가면서 또 오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너무 해맑고 이쁜 친구들이 너 이쪽 여기 와서 신나게 놀다 가고 행복하게 산책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귀여웠겠네요. 네. 수목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장점, 좋으신 점 뭐가 있을까요? 수목원에서 제일 좋은 건 그 자리에 있는 식물들의 나무를 사계절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찾아오는 새들이나 동물들까지도 다 관찰하게 되고 또 보기도 하니까 어떨 때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 수목원에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가실까요? 해설가님과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꽃도 보고 향기도 맡으면서 자연을 직접 느껴보았어요. 저 꽃 향기가 아주 좋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해설가님께 다양한 식물의 종류와 이런저런 정보, 지식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있는 공원을 거닐다 보니 저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 된 듯 산뜻해지네요. 길을 걷다 보니 시냇물이 흐르는 징검다리도 건너보았는데요. 물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서 지나다니는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 보였어요. 이대로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해설가님과 함께 물장구를 쳤습니다. 물이 차서 손이 시려웠지만요. 소량수목원 전체 지도를 보고 아까 지나왔던 길이 어디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망 좋은 하늘정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말이죠. 다음에 다시 놀러와야겠어요. 네, 해설가님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사계절 다양한 그 계절의 변화와 숲에서의 건강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힐링의 장소, 소량수목원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 언제든 소량수목원에 함께 와주시면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꼭 놀러오세요. 네, 꼭 놀러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목원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